그렇지만 나중에 그 문제가 결국 오해로 번져지면서 여자 명태는 두들겨 패야 된다, 북한식의 가부장적인 논리에 따라서 임신 7개월인 저를 북한 남편이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이 됐고, 그 사건으로 결국 제가 낳은 아들이 10개월 만에 병으로 끝내 죽으면서 제가 북한 남편하고 이혼하고 탈북을 하는 과정을 밟게 된 거죠. 당시 사리원에서도 저를 담당한 보위원은 보위부장이었습니다. 한 5, 60대 나이에 대사별을 박은 보위부장이 제가 직속이었거든요. 그 부장에게 나는 모든 걸 직접 보고하고 그 아래 단임 누구도 걸치지 않고 직통으로 보고하고 보위부장 사무실을 수시로 제 마음대로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위부 기밀문서 같이 보위부장하고 함께 이러이러한 정보가 있고 이 문서는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거를 직접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 아래 보위주도들 같은 경우에 내가 그 보위부장의 직속 정보원이라는 걸 누구도 몰랐습니다. 막판에 이제 정치위원이 알게 되면서 문제가 터지는데, 문제가 터진 이후에도 정치위원하고 보위부장 두 사람만 알고 연대장이나 뭐 참모장이나 이러한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정보원들은 본인이 직접 대상하는 정보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보위부장의 직속이었다면 그 아래 보위지도원들의 직속인 정보원들이 구타당하는 사건을 그때 당시 저희한테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너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구타나 이런 너무 유치한 방법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아래 단위 있는 그런 보위지도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구타도 들어가고 협박도 들어가고, 제가 아는 보위지도원은 제 보는 앞에서 자기 정보원 휘발유 얻어오라는데 안 얻어왔다 그 자리에서 발길로 배를 걷어차더라고요. 그 광경은 저는 제 눈앞에서 직접 봤댔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바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구분을 해서 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보위원들은 수시로 위장을 합니다. 북한에서 가장 경계하고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북한 보위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위원에 제일 처음에 제가 선발을 됐을 때 당시 제 출신 성분 군사복무 이력이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겠죠. 저는 무기 탄약고 보위 대장으로 들어갈 때 이미 제대 명령서를 받은 상태에서 같은 군부대 안에 무기 탄약고를 관리하는 보위대장 직책으로 들어갔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제 출신 성분, 터대, 그리고 입당 기록, 군사복무 전 기간의 어떠한 활동 기록들,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많이 보충이 됐습니다. 중앙당 옥과 선발 과정이라는 그 영상을 제가 한 3개부로 나눠서 올렸는데, 그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 보위부 스파이에 어떻게 발탁이 된다는 그 기본 바탕 얘기를 짧게 해놨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고 조금 더 이해를 넓혀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정보원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한다면, 특히 보위부 스파이로 산다는 게 생각보다 힘든 일입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 눈에 걸리지 않길 바랬어요. 다시는 그 사람들하고 제발 엮이지 않길 바랬는데, 군사복무 기간에는 저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보위지도원들이. 그리고 간부부가 직접 저를 관리를 했기 때문에 군사복무 기간에 보위지도원들이 저를 접촉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저를 상당히 경계는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터치를 안 하더라고요. 가만히 내버려 두더라고요. 무슨 사고가 일어나도. 그런 부분이 조금 의아는 했어요. 근데 간부부가 또 그걸 가운데서 막았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군복을 벗은 이후에 바로 저는 정치위원 직속으로 들어가면서도 여단장, 참모장 직속으로 저는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여단의 무기탄약고, 그 여단이 사리원식 교도 여단이에요. 그래서 사리원식 교도대의 그 모든 통신 관련된 한 개 여단 인원들의 무기 탄약고가 제가 직접 관리하는 그러한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갖고 있는 직책이 상당히 좀 중요한 직책이었기 때문에 말이 보위대장이지만 정말 일반 장교들보다도 더 관리가 더 디테일하고 더 조심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직책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치원이 그러한 여단 무기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를 직접 관리할 수밖에 없었고, 연대장이나 참모장이 저한테 애로 사항이 있는 걸 직접 물어와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정도로 상당한 관심사에서 제가 그때 당시 여단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위부장이 나를 찾으면서 네가 맡은 임무가 중대한 것만큼 보위부 일도 함께 해야 된다. 그 자리가 그런 자리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진짜 짜증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양아버지 때문에 그 보위부하고 정치부의 갈등을 알게 됐거든요. 원래는 양아버지 집에 가기 전까지는 제가 보위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다 당일꾼이었고 엄마는 회계 전문가였고, 근데 이 보이부라는 이름 자체를 저는 그때 두려운 존재인 줄도 몰랐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양아버지 집에 갔을 때 양아버지가 행정인, 연대장이나 사단장을 건드리면 건드렸지 보이부장은 건드리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양엄마가 그때 식탁에서 양아버지하고 나하고 세 사람이 한 얘기가 있는데, 보이지도냐 보이부장이 오라 하면 절대로 가지 말고 사정이 있다고 꼭 피해라. 저한테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이부장이 뭐 하는 데냐고, 그때는 학교 때니까 몰랐죠. 그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보이부장이다 이러고 나중에 연대 마당에 데리고 가서 연대 장교들 다 있는데 그 뒤쪽에서 양아버지가 알려주라. 저 사람이 보이부장이고 저 사람은 보이지도원이고 저 사람은 누구다. 저런 사람들이 오라고 할 때는 꼭 핑계를 대고 가지 마라. 무조건 집에 와서 누가 찾았다 이 말을 자기하고 양엄마한테만 알려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 저를 입양하면서 양아버지가 감사문을 받았기 때문에 저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그때 양아버지가 예민해 있었습니다. 그때 보이부를 알았어요. 그리고 사단 정치원을 양아버지가 간 다음에 거기에서 보이부장하고 보이지도내 집의 어느 쪽인 방향만큼은 무조건 양아버지 자식들이나 저한테 꼭 알려줬습니다. 그쪽으로 다니지 말라고. 뭐 들고 다녀도 그쪽은 꼭 피해 다니라고. 그때 보이부에 대해서 내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군사복무 전 기간 보이부하고 안 엮이려고 제가 많이 애썼습니다. 근데 무기탄약고라는 걸 딱 맡았을 때 보이부장이 너 보이부를 해야 된다 라고 말했을 때 정말로 온몸에 손털이 다 돋았어요. 진짜 싫더라고요. 근데 당원이지 무기탄약고 관리해야지 정치위원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이지 하니까 네가 갖고 있는 자리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 해라 라고 저한테 그때 당시 맡겨졌고,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정보원은 아무 자리에 있는 사람을 안 앉힌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자리의 위치가 상당히 다방면적으로 연결이 되는 자리이면 누구보다도 그런 임무를 맡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첫째, 그 정보원이 어떤 사람들이 선택이 되는가. 그런데 그 사람이 그만큼 출신 성분과 그 사람의 생활이 모범적이고 어떠한 과호나 다양한 불법 비리가 그 사람 이력 서류에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갑질 문제입니다. 당시 저 같은 경우에도 정치위원을 감시하라는 임무를 보이부장이 딱 나한테만 줬어요. 정치위원이 누구보다도 나를 아끼는 사람인데 그 정치위원을 감시하라고 나한테 임무를 줬고, 두 번째는 후방부 무기 탄약고가 있는 거기에 후방 물자가 함께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방 물자가 언제 누가 어떤 날에 어떤 물자를 끌고 나가는 게 보이대 정문을 통과를 안 하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 어떻게 나간다 이게 모든 전표나 기록을 우리가 다 남기거든요. 그러면 뭐 피복과장이나 양식창고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오늘은 그냥 창고 정리로 잠깐 들어왔다 나가는 거야 이러는데, 나갈 때 짐을 하나 갖고 나가잖아요. 그럼 갖고 나가는 짐은 뭔데요? 라고 물어봐서 왜 기록을 하려고 하면 피복과장이 딱 손잡고 부탁하죠. 왜 그래? 그냥 청소하는 거야. 그냥 정리하는 거야. 이러면서 필요한 거 뭐 없어? 이러면 뭐 비누를 준다던가, 아 신발 좀 필요한데요? 이러면 겨울 동화라던가 이런 신발들 좀 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 유통이 돼서 그 안에가 관리가 됐던 겁니다. 결국은 제가 맡은 임무들이 바로 그런 업무였는데, 정치위원네 집에 주말마다 정치위원 사모님이 계속 저를 데려다가 밥을 먹이고 그랬거든요. 부모 없는 고아한테 여단에서 그렇게 막중한 임무까지 맡았으니까 주말마다 데려다 고양이라도 시키라고 정치위원이 얘기를 해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약도 먹이고, 제가 가면 뭐 색다른 이런 다양한 거 꿀도 먹이고 다양한 걸 많이 먹였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건강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서 건강이 좀 상당히 약했거든요. 밤에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더 예민하고 더 건강이 안 좋을 거다. 그 어찌 보면 정치위원 부부가 저를 친딸처럼 돌봐주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보이부장이 지금 저한테 정치위원 감시를 하라는 거예요. 주말에 한번 갔을 때마다 이번 주말엔 정치위원 밥상에 무슨 반찬이 오르는가 그 가지수를 알려줘야 됩니다. 어이없죠. 그리고 누가 오는지, 무엇을 들고 오는지 이랬는데, 그날 갔는데 산삼 가지고 반찬을 했는데 상당히 독특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반찬 가지수에서 내가 보이부장한테 그 다음에 보고할 때 산삼이 딱 문제될 것 같아서, 사단 정치위원 그 가족으로 살아봤기 때문에 뇌물 가지수가 뭐라는 거 한눈에 봐도 알거든요. 보이부장이 저한테서 노린 게 바로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산삼 반찬이 있는 걸 내가 말을 안 하고 그냥 별다른 반찬 없었어요. 고기 조금 있었고 해물 조금 있었고 이면수 조금 구워서 올려놓고 그리고 말을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왜 산삼 반찬 있었겠는데 보이비상이 이걸 짓는 거예요. 진짜 충격이었어요. 정말 그 산삼 반찬 올란 거는 나하고 정치현 사모님하고 정치현하고 세 사람이 알고 그 다음에 그걸 가져간 사람이 아마 알겠죠. 근데 나중에 내가 간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그 반찬 또 내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턱 얼굴 보면서 전 못 봤는데요. 기억 안 나요. 이랬더니 야, 네 머리 기억 안 나? 제가 기억력이 좋은 걸 보이부장도 알거든요. 제 기록이 아마 그 기억력이 계속 따라갔나 보더라고요. 네가 기억 안 나? 왜 정치원 감싸고 싶어?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왜 정치원 관련된 문제는 좀 다른 사람한테 시키면 안 되냐고, 왜 나한테 시키냐고. 그때 내가 그랬어요. 너밖에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너한테 시키는 거야. 이랬고 그때 당시 정보를 주는 거 가지고 제가 속가서 주는 걸 보입상이 바로바로 알아챈 게 저는 너무나도 힘들었고, 그 다음에 정치원 집에 별게 없는데도 계속 저보고 정치원네 집에 어느 날 누가 뇌물을 가져갔는데 무슨 일 때문에 뇌물 가져갔는지 정치원 사모님 통해서 한번 알아내라 이러는 거야. 거기서부터 내가 성질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주일에 한 번씩 보고하는 거를 2주에 한 번씩 늦추다가, 그러다가 한 달에 한 번씩 늦추다가, 그러다가 한 2달씩 건너뛰었어요. 그랬더니 한 번은 딱 찾아와서, 그때는 보이부장 방이 아니고 우리 보이대에 그날 왔댔는데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근데 무기를 서는 상황에서는 웬만해서 내가 밖으로 안 나가거든요. 근데 낮에는 사람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 저녁에 애들한테 저거 맡기고 거기에서 멀지 않는데 그 보이대 정문에서 조금 더 나가면 이런 계곡이 있어요. 계곡 쪽으로 탁 끌고 나가더니 여기서 맞아 일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왜 꼭 한밤중에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냐고, 나 지금 근무 중이니까 안 보이냐고, 실탄 다 애들한테 저렇게 먹고 내가 없으면 좀 무슨 사고 치면 부장님 책임지실 겁니까? 이러고서 거기서 조금 다퉜댔어요. 너 이제는 이 일 안 하려고 해? 니 지잡 누르고 잊었어? 지잡 눌러도 어쨌든 간에 내가 정보가 없으니까 못 가는 거지, 정보가 있어서 못 가냐고. 니 정보 없다는 게 거짓말이잖아. 정보 없다고. 집에 너무 괴롭히니까 정치원 내 집에 안 간다고요. 니 안 가는 거 내도 정보 들어서 알고 있어. 말 안 해도 잘 알면서 왜 그러냐고. 나에 대해서 지금 정보 다 알고 있지 않냐고. 한밤중에 거기서 대판 싸웠어요. 그 보이부장이 내가 이제는 골이 나서 튕겨 나가는 거 알고 그다음부터 나를 얼리기 시작한 거예요. 좋다 그럼 정치원 말고 어느 부대 누구 후반부 누구 조금씩이라도 만나자.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얼리면서 부장이 와서 가끔씩 밥도 싸주고, 그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돼지고기를 사온다든가 갑자기 이면수를 사온다든가 사과를 한 박스 들고 온다든가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고. 제가 막 부탁을 했어요. 하지 말자고, 좀 적당히 하자고. 이러더니 안 하면 안 돼, 내가 맡은 일이 그건데 협력 좀 하자 이러더라고요. 결국은 그 괴롭힘을 내가 3년을 받으면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정치원이 저를 사리원시에서 그냥 결혼해서 살 수 있게끔 모든 조건을 다 맞춰준다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같은 부대 안에서 연애 중이었던 북한 남편, 지금 이혼한 북한 남편이죠. 북한 남편의 고향이 평안남도 문덕인데 북한 남편하고 그 문제를 논의하던 가중에 나는 사리원에 떨어지겠다고 북한 남편은 문덕에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남자가 가자는데 가야죠. 그때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으면서 가겠다 할 때 보이부장하고 정치원이 그때 정치원 방에서 대판 싸웠어요. 정치원이 그때 내가 보이부장한테 괴롭힘 당한다는 거 나중에 알았거든요. 정치부에도 스파이가 있습니다. 그게 정치부하고 보이부하고 그때 대판 사무실에서 싸우면서 나 때문에 두 사람이 싸운다는 걸 나중에 한두 분이 좀 알고서 나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정치원하고 보이부장 내 이름이 계속 거론되면서 너 때문에 애가 도망갔다, 너 때문에 도망갔다 이러면서 이 여당 무기 타니까 이제 누구한테 맡기냐, 네가 책임져라, 네가 책임져라, 네가 사람 데리고 와라 이러면서 그 안에서 완전히 대판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를 다시 정치원 보이부장 각자가 나를 따로 설득하느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괴롭힘 당한 게 너무 힘들었고, 나는 그때 당시 무기 실탄을 24시간 내 몸에 차고 있는 것보다도 그 보이부장이 정치원에 대해서 알아봐라, 누구의 뒤를 캐오라 협박받는 게 그때 너무 힘들어서 정말 매일 밤 울다시피 했어요. 이상 동향이 없는 게도 계속 해내오래요. 근데 그걸 맡은 업무가 보이지도 않는 임무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국가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자리,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정보를 있어야 되고, 그 정보가 없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게 결국 이 사람들한테 생존이 걸리고, 정보원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다양한 자기의 생존의 어떠한 문제도 해결이 되지만, 그 해결이 되는 문제가 결국 이런 협박과 갑질과 구타와 그런 선악에서 벗어 못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보이브 일은 제가 사련 땅을 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결국은 문독에 시집간 거기에 보이지돈하고 리당비서가 또 나를 놓고 경쟁하는 바람에 시집에서 오해를 해가지고 북한 남편이 그러한 문제, 북한 남편이 제가 보이브 스파이였던 건 몰랐거든요. 나중에 결혼한 다음에 북한 남편하고 연관됐던 사건이 하나 중요한 게 있어가지고 그걸 내가 오해를 풀게 하면서 보이브 스파이를 했다 하니까 깜짝 놀라고 그 얘기를 누구한테도 말을 못하게 내가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그 문제가 결국 오해로 번져지면서 여자 명태는 두들겨 패야 된다, 북한식의 가부장적인 논리에 따라서 임신 7개월인 저를 북한 남편이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이 됐고, 그 사건으로 결국 제가 낳은 아들이 10개월 만에 병으로 끝내 죽으면서 제가 북한 남편하고 이혼하고 탈북을 하는 가정을 밟게 된 거죠. 보이브 일은 이렇게 제 인생을 정말 가장 끔찍한 인생으로 만들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낳아준 부모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 가정을 지키고 싶었고, 그 가정이 나한테는 유일한 혈육, 이 세상에 혈육한 적 없는 나한테는 유일한 혈육이고 유일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 가족을 좀 너무나도 지키고 싶었는데, 그러한 보이브 스파이 일의 연장선이 그런 결과를 맞이한 리당 비서하고 리 보이지돈, 예, 제가 살던 마을에 와서 시아버지 저희 남편 다 있는데 시아버지 쳐다도 안 보고 남편 쳐다도 안 보고 저한테 먼저 인사를 하면서 잘 지내냐고, 불편한 거 없냐고, 마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인사하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쌓여온 게 결국은 제 인생을 망가뜨린 겁니다. 나중에 리당 비서하고 전화를 하면서 이혼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전화할 때 리당 비서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그때는 애는 죽고 나는 이미 청진에 갔고 다시는 문독 땅에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던 거죠. 북한 보이 기밀 정보원들의 협박받는 사건을 얘기하다 나니까 제 개인 스토리가 또 이렇게 줄줄이 다 나왔습니다. 북한 안에 이상한 그 시스템들이 결국은 북한 주민들이 서로가 서로를 갑질을 하고 협박을 하고 뒤를 캐고 그들의 인생 간에 내 잔등도 남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사는 것이 지금 북한 주민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안타까운 삶을 또다시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방송